가정에 있는 직장인 가장들 중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드덕스입니다. 여러분, 서울 자가 사는 김부장 드라마 보셨나요? 요즘 김부장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30대, 40대, 50대 가장들이 봤을 때 참 느껴지는 바가 많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차근차근 전공법대로 살아온 김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김부장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로 나와서 대기업 공채로 들어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서울에 아파트도 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나이를 먹고 임원 승진이 안 돼서 버려지게 됩니다. 자천이 되는 거죠. 지방에 있는 공장에 가서 사원이 되는데 공장으로 간 다음에도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잘라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김 부장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르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희망퇴직을 하게 되죠.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게 기업이 사기업에서도 많이들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선택입니다. 고용봉자들이 그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고용봉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 부장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회사 입장은 회사 입장이고 개인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봤을 때 개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만약 김 부장이 그 공장에 자천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20명을 잘라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20명을 잘랐다면 과연 김 부장은 괜찮았을까요?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원 승진을 한다 해도 연봉은 또 물론 높겠지만 임원 승진을 해도 계약직이고 계약직이니까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크겠죠.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고 성과가 없으면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마 김 부장 같은 성격에서는 임원 승진한다는 게 승진해서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임원을 승진해서 내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면 임원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굉장히 좀 나 그 성격이 유한 사람이다. 어 경쟁이 익숙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라면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겠죠. 임원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너무 회사를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사를 믿지 않고 내 개인의 내 거를 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내가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나 혼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회사가 나가라고 한다 해도 내가 험한 꼴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더 그렇죠. 이제 AI가 발전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직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레벨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직을 한 다음에 도배라도 해야 됩니다. 도배. 여러분 도배 해보셨어요? 도배 기술입니다. 도배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사람들이 도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있죠. 이런 집들을 도배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원룸을 또 관리하고 있는데 원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원룸을 한 세입자가 나갔다 또 들어오게 되면 그때마다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하는데 단가가 안 맞아요. 그 비쌉니다. 도배를 한번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막 잘 마음대로 안 되고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기술자예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그 도배 말고 또 뭐가 있냐. 청소도 기술입니다. 청소를 집을 내가 헌집을 그거를 청소를 해서 아예 깨끗하게 새 집처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죠. 화학약품도 써야 되고 어떤 얼룩은 어떤 걸로 지워지는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에어컨도 기술이고 그런 기술들이 많죠. 인테리어 그런 고급 기술이죠. 또 목공도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근데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배우려면 남의 밑에서 배워야 되는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남의 밑에서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럼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을 우리는 시작해야겠죠.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 낮에는 회사 생활하고 아침과 저녁을 활용해서 또 주말을 활용해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종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도 해 보고 유튜브를 해도 되고 블로그를 해도 되고 SNS를 해도 됩니다. 코딩을 해도 되고 어떤 종류든 마케팅을 해도 되고 종류는 상관없이 일단 그 시장에 발을 들어놔야 하는 거예요. 부업 시장에 발을 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발을 담그고서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세상에 뭔가를 내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했다면 글을 써야 되고 유튜브를 했다면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쇼핑몰을 했다면 쇼핑몰 하는 거에 대한 상품도 업로드하고 뭐 판매도 해야 되겠죠. 쇼핑몰은 종합 예술이죠. 쇼핑몰은 사실 이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파는 건데 어 내가 파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유튜브도 사실 뭐 마케팅이죠. 네, 마케팅의 수단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죠. 다 파는 건데 그런 거를 파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 파는 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1인 기업이 돼서 어 이 모든 거를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앞으로 이 AI 때문에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1인 사업자들이 예전에는 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AI를 써서 1 인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해 보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그럼 회사는 언제 그만둬야 되냐. 잘릴 때까지 해야 됩니다. 잘리기 전까지는 회사는 계속 다녀야 되고 그 와중에 부업을 하는 겁니다. 어 돈을 잘 벌게 되면 부업으로도 잘 돼도 회사는 계속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주는 그런 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회사 소득과 부업 소득 합쳐서 계속 생활과 또 투자를 계속 해 나가시다가 회사에서 잘릴 때 그때 부업을 사업으로 변환시키면 됩니다. 회사 생활과 부업을 도저히 병행할 수 없을 때까지 아직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는데 부업이 어마어마해졌다. 월 순수익 5천만 원이 넘었다. 그때는 부업이 본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계속 병행해야 됩니다. 본업을 그만두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다가 김 부장처럼 '내가 좌천이 됐다.' 좌천당해서 또 그냥 뭐 좌천당해서 공장에서 그냥 다닐 수 있겠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때 이제 그만두시고 부업을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어 김 부장의 이야기를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 부장처럼 회사 인간이 돼서 회사에 목을 메고 있다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그거를 맞닥뜨리는 그런 충격을 많이 상쇄할 수 있는 거죠. 김 부장은 회사에서 또 공장에서 결국에 나온 다음에 상가 분양, 신축 분양에 손대고 신축 상가 분양의 사기를 맞고 결국에는 세차장을 이제 하게 되죠. 어 세차장 한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근데 그전에 신축 상가를 분양받은 게 패착이죠. 어 신축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세차장을 아니 하지 않고 그냥 상가부터 분양을 받아 버렸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런 선택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면 남의 밑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띄워 놓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 만약에 세차장을 했으면 김 부장 같은 경우에 세차장을 했으면 영업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 나와서 퇴직금도 있고 세차장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내 몸뚱아리 굴려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잘하다 보면 입소문도 나고 내가 분점도 내고 프랜차이즈 본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투자를 않고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소액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덜컥 그런 신축 상가 같은 상가 분양을 덜컥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그냥 소액으로 회사 다닐 때 부업하면서 적립식으로 쪼끔씩 넣고 부업 소득으로 주식을 쪼끔씩 넣는 겁니다. 주식으로 떼돈 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블로그 글쓰기도 괜찮죠. 블로그 글을 쓰다 보면 필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필력이 좋아지면 내 식견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계속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뭔가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길이 열리고 그 길이 또 다른 길이 열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연쇄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
오로지 그냥 회사에 매달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내 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2022 년에 처음 부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애를 둘 키우고 외벌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이 좀 적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다가 '쇼핑몰을 해 봐야겠다.' 나 남들도 다 하는 쇼핑몰. 그래서 그때 유튜브를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있더라고요. 그때 하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그 이전에 저는 주식으로 단타를 쳐서 돈을 좀 잃었죠. 한 2-3천만 원 잃고 그리고 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냥 스마트 스토어 그냥 했습니다. 제 명의는 아니고 가족 명의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가 돼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개별 등록을 해서 업로드를 해 봤어요. 그래도 하나 상품 올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가져와서 가져온 거를 팔았는데 팔리긴 팔립니다. 이게 좀 감질맛나다 해서 보니까 대량 등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량 등록을 했습니다. 뭐 이셀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엑셀을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엑셀도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함수도 배우고 그래서 그거를 대량 등록 사업자를 2 개를 해서 해 봤는데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와서 한 6 개월 만에 매출이 6 개월 합해서 한 뭐 7-8천? 7-8천 정도 나왔습니다. 꽤 괜찮죠. '괜찮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품절이나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되고 품절 관리, 단종 관리가 안 되면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적권 관련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내용 증명을 몇 번 받으니까 '내 명의로 낸 것도 아닌데 이거 혹시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경찰 조사를 다른 가족들이 가서 받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약간 주춤했죠. 그냥 그래도 그냥 해도 되는데 약간 주춤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품절 단종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자동화를 한번 해 봐야겠다.' 그래서 뭐 엑셀 매크로도 한번 배워 보고 했는데 자동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딩이란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코딩을 배워 보자.' 그래서 코딩 중에 제일 쉬운 게 뭘까? 뭐 비주얼 베이직도 있고 뭐 C++ 그중에서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제일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또 파이썬을 배웠습니다. 유튜브로 파이썬을 배우고 제가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어서 썼는데 이거 그전에 인제 엑셀이나 이런 걸 써서 했을 때보다 훨씬 간편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써 보니까 '이거 괜찮네.'라고 하다가 또 그때 한번 유튜브로 본 게 뭐 크몽이란 거를 또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몽에서 자기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자기 노무를 팔아서.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본 프로그램을 그냥 크몽에다가 한번 올려놔 볼까.' 그래서 한번 올려 봤는데 아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한 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기능을 또 다른 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거를 판매를 하게 됐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다른 프로그램을 기능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이런 대학교도 중퇴라서 뭐 배운 것도 없고 컴퓨터라고는 엑셀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냥 일단 받아 보자. 의뢰받고 그냥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고 그때 의뢰를 받고 그때부터 공부를 또 하면서 인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거죠. 근데 형편없죠. 근데 형편없이 했는데 그래도 만들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내 드리고 그분들은 잘 쓰셨죠. 근데 이게 인제 '이게 의뢰를 받는 것도 돈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의뢰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뢰를 받고 점점점 또 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점점 또 그런 스킬도 올라갑니다. 내가 몰랐던 거를 계속 알게 되고 성장을 하는 거죠. 네, 성장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의뢰를 받아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의 그런 노하우도 많이 이제 배우게 됐고 '이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새로운 시각도 또 눈에 띄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기술이나 사업적인 안목이나 이런 이해나 이런 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또 의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AS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만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현재 매드워드, 매드썸네일, 매드스마트 이렇게 제가 필요했던 기능들을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된 겁니다.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하나 뭉쳐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통합팩이 있으면 좋겠다. 통합팩을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 드리자.' 그래서 매드셀러 패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고 이렇게 매드셀러 패스를 만들었는데 아
그러면은 또 다른 기능들을 더 여기에 쓰실 수 있게 해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점점 많은 기능들을 쓰실 수 있게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용자분들은 점점 좋은 기능을 많이 쓰시고 저렴한 가격에 쓰실 수 있으실 거고, 저는 저대로 경제적인 그런 여유를 더 가질 수 있게 될 거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도 아직 지금 부업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 단계지만 여러분도 너무 회사에만 있는 그런 업무에만 매몰되지 않고 뭐라도 부업을 시작해서 팔아 보십시오. 그러면 자꾸자꾸 그쪽으로 길이 열리고 다른 쪽도 길이 열리고 계속 시간을 들여서 하다 보면,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도 많지만 어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발전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감명을 받고 했던 그런 점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그런 인사이트, 앞으로도 제가 생각한 것들을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서로서로 좋은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고 계시다면 하고 계신 내용을 댓글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